안녕하십니까,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중에서 이제 네 번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 일단 정비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기초는 한번 쭉 훑어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비사업의 종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이 네 가지가 있고요. 각각의 특징들은 이미 앞서서 말씀드려서 여기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사업 할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만제곱미터가 넘느냐 안 넘느냐 요거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만제곱미터가 넘으면 재개발, 재건축은 또 200세대 넘어야겠죠. 그리고 만제곱미터가 안 돼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런 게 가능하고요. 자, 만제곱미터가 안 돼.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정비사업 네 가지 오늘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란 사실은 이전에 만제곱미터 넘어서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까지는 우리가 보통 도시정비법이다 하는 도정법, 도시정비법 이거에 따라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여건이 만제곱미터가 안 되는데도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상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저기 한 겁니다. 2018년인가 하여튼 2010년 하여튼 몇 년 안 됐는데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거를 만들면서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해서 방식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는 게 뭐냐, 실제적으로 보면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 이런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사전적인 이야기죠. 간단하게 보면 만제곱미터가 안 되는 곳 이런 곳들도 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사실은 만제곱미터라고 해도 보다 보면 한 몇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규모라든가 사업의 어떤 위치,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요거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을 구성해도 되고 아니면 주민 합의체라고 하는 걸 또 구성해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게 사업의 대충 그 어떤 추진 형식을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은 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하고 심의받고 사업 시행 인가하고 관리 처분하고 공사를 해서 결국은 준공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소규모 정비 사업은 이런 정비계획을 이렇게 작은 것까지 다 일일이 수립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비 사업은 수립하지 않고 바로 조합 설립을 하든 아니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서 그리고 심의받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데 여기에 관리 처분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다면 그러면 기간이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제도의 취지 자체는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한 18에서 10년 걸린다 하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3, 4년 안에 끝낼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취지로 됐고 실제적으로 이 추진 기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진행이 그나마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규모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선호도는 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지역에 대한 어떤 개선 효과는 확실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지금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추진 자체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요게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고 보시고 위치가 좋다면 이런 것들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해서 많이 어떤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개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개개의 사업은 보시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해가지고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크게 네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개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서 바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씩. 자, 자율주택 정비 사업 기본적으로 자율 딱 느껴지잖아요. 이거는 그냥 주민들 너희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보시면은 최소 2명 이상이 할 수도 있어요. 2명 이상이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저기 하는데 거꾸로 너무 크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조합이 아니고요. 토지 소유자가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요거 작게 정말 작게도 노후한주택 너희 한 두 개씩이라도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같이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고요. 사업 면적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는데 결국 세대수가 제한이 있거든요. 세대수가
세대수가 보면 단독주택은 18개, 다세대 연립은 36개. 결국은 이 세대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업 면적은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일정 규모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구조조가 되는 상황이고요. 정비사업이다 보니 당연히 노후 불량 건축물은 3분의 2 이상, 요거는 모든 사업이 다 똑같이 지금 적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뭐 제한은 없다 하더라도 면적은 5천이고 만이고 그 이상 많이 넘어가지는 당연히 않겠지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주민 합의체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100%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숫자가 많으면 사실은 둘이서 만나서 합의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18호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가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되면 합의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몇몇이서 하는데 우리끼리 하긴 좀 어려워 라고 하면 공공하고 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주민 합의체랑 공공이 같이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크게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거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거든요. 먼저 용적률 같은 경우는 너 임대주택 짓는다면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도 완화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건축 기준에서 보면 대진의 조경, 대진의 공지 이런 부분들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해 줄게. 층수도 7층 이하로 한다면 너희 뭐 건물 그 채광 때문에 뭐 인동 간격이 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도, 높이 기준도 완화를 해줄게. 건폐율 산정할 때 주차장 면적도 빼줄게. 이러한 건축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용적률 완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큰 인센티브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 인센티브는 4개 사업 다 같이 적용이 되고요. 다음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여기서 이제 가로가 도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로 구획이 된, 이렇게 구획된 요 사업지구 안에서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요거를 인정을 해주겠다. 단 요거는 면적 제한이 만 이하여야 된다. 근데 요 가로로 이렇게 구획이 되더라도 이게 모두가 다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로로 구획된 이 면적이 전체적으로는 13,000제곱미터가 안 돼야 되고, 그 중에서 사업지구는 만이 안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변에 둘러싼 이 도로가 폭이 6m 이상이 되어야 된다. 6m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면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건 근데 반드시 안 된다가 아니고 뒤쪽에서 소규모 뭐 관리지역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관리지역에서는 또 이제 가능한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일단 원칙은 6m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주택수는 아까는 자율주택은 어떻게 되냐면 18호 미만 이하로 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 10호 이상, 20호 이상, 요렇게 뭐뭐뭐 이상 하고 면적은 만 미만. 그래서 그 사이에서만 요렇게 할 수 있다. 당연히 노후 불량 건축물은 3분의 2 이상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주민 합의체는 당연히 100%고요. 여기서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데,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는 80% 이상, 토지 면적은 3분의 2 이상 동의. 이게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준이 좀 더 세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공하고 같이 공동 시행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 알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인센티브는 마찬가지로 용적률 완화하고 건축 규제 완화, 앞서서 얘기한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규모 재개발인데, 이 소규모 재개발은 어디서 하느냐? 역세권, 준공업지역, 5,0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그거랑 비슷하죠.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소유권을 다 확보해서 공공이 지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현물 보상을 받겠다라고 하면 분양권을 주는 건데, 여기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 좀 알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역세권이기 때문에 승강장 경계에서 350m 이내고요. 중공업 지역이거나 이렇게 되면 요거를 통해서 주민 합의체 또는 조합을 설립해서 할 수 있다. 역세권에서 5,000제곱미터 미만 사업면적 된다. 요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노후 불량 건축물도 3분의 2 이상은 다 똑같고, 이런 부분 똑같기 때문에 주민 조합 만들면 소유자 80% 이상, 면적 3분의 2 이상,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용적률도 보시면은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해주고 건축 규제 완화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인데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이게 일반 재건축보다 좀 강력한 게 뭐냐면 안전진단이 없어요. 안전진단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요게 좀 좋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면적은 10,000제곱미터가 넘어야 되는 건 재건축 사업이고, 여기는 10,000제곱미터가 안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어야 되고요. 10,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 게 소규모 주택 재건축이고요. 기본적으로 주택 단지로 되어 있는 단지여야 되고 10,000제곱미터 미만, 200세대 미만, 요건 앞서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조합을 결성하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도 4분의 3 이상 동의 필요하고 합의체는 100% 맞고요. 여기서는 완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도정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완화 용적률을 20%에서 50%까지 할 때마다 그게 추가 완화 용적률을 더 주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4가지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기준에는 맞지 않아요. 맞지는 않는데 뭐가 있냐면 어떤 한 지역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노후하게 되는데 어디는 이게 재건축을 해야 되고 어디는 재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을 같이 묶어서 개발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또 여건이 서로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재개발로 이렇게 묶는다, 묶어가지고 한다, 합의가 되고 뭐 하면 좋겠죠. 근데 서로가 안 맞아요. 어디는 이게만 나는 아파트 있고 연립 있고 해서 나는 그냥 재건축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는데 왜 같이 끼어드냐. 근데 이렇게 돼서 어려운 상황이고 합의가 좀 어렵거나 이게 서로 여건이 다르거나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이런 지역에서는 혼재가 돼 있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공공이 기반 시설을 확충을 해주는 거예요. 공공이 기반 시설을 확충을 해주고 그 나머지를 너희가 민간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방향을 해주는 거를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결정을 해주면 이 안에서 각각 알아서 너희가 하면 정비 사업이 더 잘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어진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더 진행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규모 관리 지역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 수립하게 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가 아니고요. 50% 이상, 전체적으로는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그래서 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6m 이상 도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완화를 해줘요.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면적이 10,000제곱미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에 2만까지도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은 3분의 2라고 그랬죠. 이게 66.7%. 그래서 이게 뭐 이것도 3분의 2인데 왜 66.7 아니고 67이라고 했냐면 이렇게 그냥 67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서 10%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57% 이상이면 가능하다. 그리고 용도 지역도 상향해 주겠다. 주차장 이거는 아까 이거 취지 자체가 공공이 지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하나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100% 합의라고 했잖아요. 주민 합의체가 100%인데 요 안에서는 80%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 요렇게 되면 이것도 가능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서서 했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4가지가 굉장히 나름 어떻게 보면 틈새를 메꾸고 있다라고 보면 이 관리 지역으로 가면 그러한 틈새 중에서도 또 빠져나가는 것도 여기서는 또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 4가지 사업을 갖다가 같이 보시게 되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이건 다 보면 주민이라든가 공공이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도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좀 뺀 것 중에 하나. 이게 민간이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공공이 할 수도 있어요. 공공이 여기서처럼 주민하고 같이 공동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 똑같은데 여기 요 부분 공공이 단독으로 소규모 주택 재건축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다라고 해서 앞에 공공만 붙이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런 사업도 있다 하는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 아까 4가지 말씀 이렇게 드리면서 전체적으로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포함한 전체적인 정비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있구나,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이렇구나 라는 거 이해하셨다면 아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긴 시간 감사드리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